지금부터 이민으로 인해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논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민 정책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서 발언 기회를 얻을 때 손을 들고 누구누구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해 동의하실까요? 그러면은 토론의 구성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의 10분, 부정적인 효과의 10분,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민 정책에 대해 10분 논의해서 총 30분 정도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실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민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이민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출산율 제고라고 꼽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는데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 결혼 등을 보편화하고 그런 융화를 잘 시키다 보면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재 지원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김유찬 지원자분께서 이민으로 인해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 출산율 제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시문 라를 보시면 실제 이민은 해외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해법으로 꼽히는 대책 중 하나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이민을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저출산에 대한 해법으로 여기고 있고 이는 한국에도 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희재 지원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김예찬 지원자님과 정희재 지원자님께서 이민이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로 저출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저는 구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1차 산업에서의 일자리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시문 말을 보시면 농립어업 총조사 결과 고령 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저희가 정책화시킨다면 일자리가 부족한 1차 산업에서의 외국인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1차 산업에서의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연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이희재 지원자님께서 특히 고령화로 인해서 제시문 말에 나왔던 바와 같이 농업, 어업과 같은 분야에 청년들이 기피하는 그런 분야에서 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제시문 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무적 9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 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을 했으며 조선업과 제조업, 농업과 같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특히 기피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서 인력난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지원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생산 가능 인구를 확충할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1차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 등 만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인력난 또한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라에 보시면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가사 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가사 도우미를 이제 해외에서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를 이런 이민 정책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노동 수요를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이민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우선 국제 결혼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 가능 인구를 확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원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지원자님들께서 특히 저숙련 제조업 일자리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제신혼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급 인력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엔지니어나 창업가, 물리학자와 같은 그런 지식이 필요한 그런 직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 이민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민을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지원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지원자님들의 인력난 해소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이민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살펴보자면 저희들이 모두가 공감했던 고령층 대비 청년층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층의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 보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연금 문제도 지금 화제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민 정책으로 외국인 청년 근로자들이 확충이 된다면 부양해야 할 인구 대비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전체 청년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으로는 김지원 지원자님께서 고수년 노동도 이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주셨고 또 이희재 지원자님께서 부양 가능 인구를 이민 정책을 통해 높임으로써 연금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입장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김일산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김지원 지원자님이 말씀하신 고숙련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전문적인 비자, 특히 이제 스템 기반으로 확충을 한다면 확실히 기업 입장에서는 창의성이 제고될 것이고 글로벌 시각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원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효과에 덧붙이고 싶은 한 가지 점이 앞서 김예찬 지원자님께서 국제 결혼이 보편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제 결혼이 보편화된다면 다문화 가정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세계화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런 다문화 가정이 많아질수록 교육 환경도 다변화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린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할 때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로 또 덧붙여진 것이 김예찬 지원자님께서 그 고순영 유동 관련해서 특히 기술 측면에서 더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을 언급해 주셨고, 김지원 지원자님께서는 다문화 확산으로 인해 교육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덧붙일 의견이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이번에는 이민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예린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가번을 보시면 가번의 오른쪽 표를 보시면 불법 체류자 현황에서 2017년부터 불법 체류자 수가 꾸준히 증가세 있습니다. 또한 자료 4를 보시면 불법 체류의 외국인 피해자 현황이 2013년부터 도박, 풍속, 강간, 마약, 강도, 살인 등 피의자 현황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2019년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이민으로 인해서 현재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고 그들의 범죄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희재 지원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정유린 지원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불법 체류자로 인한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아직 이런 이민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도와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무작정 이민 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정책과 제도를 좀 정비하고 이민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지원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정예린 지원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법 체류자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범죄 현황으로 인해서 제시문 나를 보시면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2018년 이후로 증감의 형태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정희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해서 제도와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무작정 이민 정책을 시행한다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외국인 이민자나 노동자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원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지원자님들께서 언급해주신 그런 불법 체류로 인한 범죄 증가 문제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반대로 아직 이민자에 대한 제도 정책의 미비로 인해서 제시문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가정폭력과 같은 반대 상황의 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 결혼으로 이주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체류 비자가 남편의 협조에 따라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이혼을 하기도 힘들고 그런 폭력을 당했다고 해도 체류 비자를 남편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폭력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재 지원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김지원 지원자분께서 가정폭력을 당해도 불법 체류자들은 제대로 신고하고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공감하는 바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시문 다를 보시면
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의 생활 공간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이 쉼터는 전국에 단 한 곳뿐이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경우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런 이주민들은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이러한 쉼터들이 몰려있게 되면 제대로 된 피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제도와 시설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지원자분들께서 이런 이민정책 미비로 인해서 이민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에 덧붙여서 제시문 바에 이 우리나라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고용 허가제가 이민자들의 불법 체류자 신세를 만들게 하는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비전문 취업비자인 이9이 최종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에 불과하고 또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출국해 6개월을 지낸 뒤에 입국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불법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미 만들어진 제도에 대한 좀 허점이 이런 이민자에 대한 피해를 좀 크게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예린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김민선 지원자님과 또 다른 지원자님이 말씀해 주셨듯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와 정책이 미비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이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제시문 R을 보시면 전문가들은 관계 부처들의 조직화가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외교부가 고용부는 비전문 외국 인력을 담당하는 등 각자가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 유기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민 정책을 논해볼 때 이 부분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원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정예린 지원자님께서 언급해주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따로 신설되는 그런 부처 없이 계속해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불법 체류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낭비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민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는 나눠보자면 크게 우리나라에 대한 피해와 이민자에 대한 피해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피해는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범죄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또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피해로는 가정폭력이나 어떤 거주지 미비로 인한 피해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고용 허가제의 어떤 정책의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민자에 대한 피해가 가속화되는 원인에는 이민 정책이 미비하다는 것, 그 미비한 원인에는 유기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했다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부정적인 효과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빠진 내용이 있거나 혹은 덧붙이고 싶을 내용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예린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이희재 지원자님이 제시문 나를 예시로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입장에서도 차별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후에 어떤 다문화나 세계화적인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정예린 지원자님께서 이민자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의 확대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더 덧붙일 분이 계실까요? 김희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성상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되게 어렵다는 점에 깊이 동감합니다. 하지만 세계화는 지금 이제 국제적인 추세이며 이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것을 연착시키기 위해서 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이민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가에 보시면 주요 국적별 체류 외국인 수가 특정 국가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해소를 하게 된다면 조금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민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김예찬 지원자님께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특정 국적에 좀 치우쳐져 있다는 현황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마지막으로 또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더 붙이실 말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앞서 언급되었던 이런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런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좀 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재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했던 내용이 이주민들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이주 여성들이 도움받을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해결책으로 이주 여성 디딤터를 전국적으로 광역시 위주로 늘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주 여성들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주 여성들이 결혼하는 남성의 직종이 대부분은 1차 산업 위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차 산업 위주라는 거는 지방이나 강원도나 경상도, 서울이 아니라 지방 위주로 그러한 분들이 거주해 계시기 때문에 이 이주 여성 디딤터를 서울이 아니라 다른 광역시 위주로 배치를 한다면 보다 많은 이주 여성들이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희재 지원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이희재 지원자분께서 이주 여성 또 이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지방 중심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더불어 저는 이주 여성들 또 이주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달에 보시면 이주 여성들이 피해를 입어도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거나 또 해결할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한다면 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오랫동안 한국에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연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이희재, 정희재 지원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주 여성을 위한 인프라와 법률 서비스 제공에 깊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첨언하자면 현재 재신혼다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이주 여성이 남편이 꼭 있어야지만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없이도 스스로 서류를 발급하고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교육이 잘 마련이 되어 있다면 이주 여성 혼자서도 체류를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혼자서 잘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예린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김지원 지원자님이 말씀해주신 이주 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현실적으로 한국 문화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의 문화 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전담하는 시설이나 제도 등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문화적으로 하나 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앞서 김예찬 지원자님이 말씀해주신 가번의 자료에서 특정 국가에 체류 외국인 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지도나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 문화별로 체험 축제를 마련하거나 그들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민 정책에 이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거주지 미비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시 위주로 이민자의 거주지를 확충하는 방안이 나왔었고 또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확충 및 이주 여성 자립을 위한 법제도 수정 그리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문화시설 확충 그리고 각 국가 문화별 축제를 마련해서 각 국가 문화별 축제를 마련하는 이런 방안도 나왔습니다. 혹시 이민자 피해에 대해서 이민자가 겪는 피해에 대해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하실 분이 계실까요? 김지연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주로 언급됐던 결혼 이주 여성 이외에 우리나라의 조선업, 제조업, 농업 같은 분야에 1년간이 존재하는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비전문 취업 비자로 인해서 연장하는 기간 동안 불법 체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전문 취업 비자가 아닌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취업 비자를 따로 발급을 해야 하고 그런 분들이 취업 비자를 발급할 때 연장을 하는 과정이 조금 더 간편하게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정의대 지원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김지원 지원자분께서 체류 기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보다 체류 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문 자를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 기능 비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무제한 체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류 기간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특정 분야 또 기본적으로 적응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분야들 위주로 체류 기간을 좀 늘리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앞서 말했던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지원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김지원 지원자님과 정희재 지원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비자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깊이 동감합니다. 저는 이러한 비자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각 관계 부처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R을 확인해 보시면 설동훈 교수는 이민청이 조직화돼서 노동, 교육, 복지 등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끼리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각기 다른 업무를 다른 부처가 관계하다 보니 각기 다른 업무를 각기 다른 부처가 담당하다 보니 아무래도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고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부처에서 관련 업무들을 조금 더 확실히 배분을 하고 그 배분 이후에 관계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이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민 정책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김지원 지원자님께서 고용 허가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정희재 지원자님께서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언급을 해주셨고 또한 이희재 지원자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부처 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민자 피해에 대한 이제 그 방안에 대해서 여기까지 언급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언급하실 점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앞서 부정적인 효과에서 언급되었던 우리나라가 있는 피해, 특히 불법 체류자 증가로 인한 범죄 위험 증가와 또 인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에 대해서 혹시 이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해주시면 정희찬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뭐 폭력이라든지 도박, 풍속, 강간, 마약 이런 것들에 이제 사건 수가 지금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방금 이희재 지원자님 말씀하셨듯이 유기적으로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런 부분을 선별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원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불법 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불법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혹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한 범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또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의 테두리 안에 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재 지원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김지원 지원자분께서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선 불법 체류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이주민들의 비자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을 하되 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에 한해서는 그들의 신원을 조금 더 확실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주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되 이 들어온 사람들 안을 그러니까 이 들어온
이주민들을 조금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불법 체류자 증가로 인한 우리나라 범죄 위험 증가에 대해서 또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그 해결책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김예찬 지원자님께서 부서 간 연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 또 김지원 지원자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테두리 안에 이제 넣어야 한다는 말씀 주셨고, 정희재 지원자님께서는 들어온 이민자들에 한해 신원을 확실히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신원을 확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받는 이민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희재 지원자 이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지원 지원자님과 정희재 지원자님께서 비자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게 방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 깊이 동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존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민으로 오신 외국인 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을 그들이 채워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정부가 홍보를 통해 심어주는 것이 이민 후에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예린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이희재 지원자님과 정희재 지원자님이 말씀해 주셨듯 이민자들의 신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복지 제도도 좀 더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문화 등을 교육하고 또 이 교육을 한다는 것을 이희재 지원자님이 말씀하셨듯 이들이 잘 한국의 문화에 녹아들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 또 국민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을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조선소가 많은 곳이나 좀 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정책을 진행하면 더욱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선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이민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희재 지원자님 또 정예린 지원자님께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그리고 복지제도 마련 등을 또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피해와 이민자 피해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